에너지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시간 에너지 톡톡! 톡톡! 반갑습니다.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정현님도 어린 시절에 트럭에다가 원통같이 생긴 회색 가스통 싣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엄마 차 타고 몇 번 본 것 같아요. 뭐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뭐 네?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그때 알파벳 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가스통 위에 LPG라고 적힌 거 겨우겨우 읽었어요. 근데 궤도님은 누가 와가지고 LPG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료로 쓰이고 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LPG 많이 들어서 약자는 익숙한데 사실 LPG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죠. 오늘의 토커님을 모셔볼까요? 네, 그러면 토커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NG LPG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커님, 저희가 LPG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LPG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LPG라 하면은 Liquefied Petroleum Gas, 한글로 액화 석유가스를 말하는데요. 원유를 채굴하는 과정이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화수소가스를 정제하고 냉각시켜 액체로 만드는 것이 LPG입니다. LPG의 주성분은 탄소수 3개인 프로판과 탄소수 4개인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LPG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물질인 줄 알았는데 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부탄의 경우에는 프로판보다 휘발성이 낮고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차량용 연료나 휴대용 연료 같은 데에는 부탄의 비율이 좀 높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혹시 부탄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부탄가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맞아요. 부탄가스. 네, 맞습니다. 이게 부탄가스 외에도 휴대용 라이터나 이런 연료에도 부탄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탄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춥게 되면 겨울에는 이게 기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프로판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2도 정도인데 그 계절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비율을 달리해서 연료로 쓰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탄이라고 말하는 거는 마이너스 한 0.5도 정도에서 이 액체가 돼버리면은 사실 뭐 캠핑할 때뿐만이 아니라 LPG 차량 같은 경우도 추우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계절에 따라서 프로판 혼합률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요. 차량용 충전소에서 보시면 차량용 연료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프로판 비율을 좀 높게, 여름에는 프로판 비율을 좀 낮게 해서 혼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프로판 비율을 약간 맞춤형으로 섞어가지고 네. 계절에 따라서. 네.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파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날이 좀 추워졌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바꾸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딱 날짜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정해진 정부 규격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뭐 명확하게 언제부터 딱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조금 비율이 달라져도 문제는 없으나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맞추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예. 하복 입고 춘추복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같은 네, 거 같아요. 네, LPG 차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오염물질이 좀 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예, 정말 그런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은 탄소수가 3개랑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젤이나 휘발유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그냥 구매하자니 규제 같은 게 또 좀 있고 그리고 또 살려고 알아보면 살 수 있는 종류가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일반 소비자들도 다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고요. 네, 차량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차량들에서 LPG 차를 연료로 쓸 수 있는 모델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종류는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 전기차 같은 선택지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고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LPG 차량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LPG 차량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스차 하면 인식이 사고나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가스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열어서 가스통이 없는 매립형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고가 있더라도 누출이나 화재 위험이 없도록 3중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전에는 굉장히 유의해야겠죠. 토커님 근데 이렇게 가정용 LPG도 예전보다 덜 쓰고 LPG 차량도 감소 추세면 나중에 토커님 혹시 일자리 잃는 거 아니신지 저는 이 GS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근데 항상 흐름상 문제가 막 있고 이래서 좀 줄어드는 느낌인데 다 기적적으로 회생하시더라고요. 항상 뭔가 방법을 찾으셔. 네.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그 LPG 수요가 일반용, 가정용, 차량용 수요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 석유화학이나 산업용 연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감소하는 수요가 다른 수요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그 MFC 공정이라는 납사 크래킹 신규 공정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도 LPG가 피드가 될 수 있거든요. LPG가 그 MFC 공정에 피드가 되면 뭐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들이 생산이 될 수 있어서 뭐 다른 수요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남는 LPG를 다른 성분으로 바꿔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로다가 이렇게 생산된 걸로 뭘 할 수 있죠? 석유화학 그 원료를 만들다 보면 저희가 합성 섬유나 플라스틱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저희가 매일 쓰고 다니는 마스크, 포장 용기, 그다음 비닐 용기, 기타 뭐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예전에는 그 일반용으로 판매하고 남은 LPG를 해외 어떤 국가에 수출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현재는 그 저희가 MFC 공정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수입해오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그러니까요.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전체적으로 국내 수요로 봤을 때는 차량용과 일반용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산업용과 석유화학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수요는 유지가 되거나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 일자리보다 좀 더 안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우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군요. 그런데 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LNG LPG 팀. 아마 LPG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NG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PG가 그 탄소 3개, 4개짜리 프로판,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LNG의 경우에는 탄소 1개, 2개, 메탄이 주성분에 에탄이 일부 섞여 있는 그런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LNG다 보니까요. 뭐 매일매일 쓰고 계시는 그런 LNG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그 회색 큰 통에 배달되는 가스를 좀 돌리면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돌리면서 가는 거. 본배라고 하는. 네. 그러면은 혹시 LPG가 LNG로 대체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LNG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 19억 톤 정도, LPG는 3억 톤 정도. 그리고 LNG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생산량이 더 많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가격도 LNG가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 있어서도 LNG가 더 유리하고 파이프라인 망이 깔려 있으면 LNG로 공급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LNG로 이렇게 세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LPG의 경우에는 그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이 됐을 때 좀 밑에 깔리는 성질이 있고 LNG의 경우에는 공기의 상온에 이렇게 뜨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잘 날아가니까. 누출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휘발성이 좋아서 밖으로 빨리 환기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열어놓으면 쫙 빠지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친환경적인 ESG 경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연료로 쓰였을 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LNG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날 만 했네요. 네, 그런데 가정용으로는 LPG를 쓰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LNG의 경우에는 이게 적은 물량을 운송하려면 마이너스 165도 정도로 냉각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들을 좀 먼 지역까지 보내기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도서 산간 지역이나 파이프라인이 깔리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LPG 통을 이용해서 연료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뭐 해외 다른 지역에 수요가 있을까요? 네, LPG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아시아의 인도와 중국인데 네, 인도와 중국에서 전 세계 사용량의 30% 정도를 쓰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은 가정용 외에도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외에 그 현재 지금 성장하는 LPG 마켓인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제3국에서도 예전에는 뭐 나무나 땔감 같은 거를 좀 많이 썼지만
현재는 LPG의 가정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LPG 수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LPG를 썼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LNG랑 LPG랑 비교를 하면 뭐 LPG가 조금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화석 연료들이랑 비교하면 어떻죠? 이게 LNG랑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PG가 많은 편이지만 디젤이나 뭐 휘발유 같은 다른 화석 연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하고, 앞으로도 이 친환경 이슈가 있는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고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LPG가 처음부터 연료로 쓰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언제부터 연료로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할 때 나오는 부생가스인 LPG를 허공에 날려보낸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유가스를 허공에 날려보내면은 이제 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환경오염도 그렇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낭비이기 때문에 1910년대 미국에서 휘발유에서 나온 프로판 가스를 용기에 액화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LPG는 유전에서 바로 생산이 되는 건가요? 유전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60%, 그다음 정유사에서 정제돼서 나오는 비율이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생산할 때와 또 정유사에서 생산할 때 비교해보면 생산 과정에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유전에서 생산되는 그 LPG도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치고요. 분리라 하면은 프로판과 부탄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연료로 쓰기 위해서 뭐 황합량이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그 오염물질들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유사에서는 원유를 가지고 끓여서 증류되는 그 LPG 성분들을 분리하고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뭐 현장에서 바로 네. 하느냐, 네. 순서가 가져와서 약간- 좀 원유를 가지고 어. 하느냐. 네. 그 차이가 있군요. 조금. 예.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동향을 봐서는 에너지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가스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LNG와 LPG의 주요 수출국인데요. LNG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LPG도 가격이 많이 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중동산 LPG 수입이 50에서 60%를 차지했었다면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혁명 이후에는 중동산 비율이 5에서 10%로 낮아지고 미국산 비율이 90% 이상으로 크게 뛰었거든요. 그래도 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LPG가 수입이 되지만 러시아 지분이 있거나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회사거나 러시아 은행을 거치거나 한다 그러면 이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LPG 시장도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순위가 많이 바뀌었나요? 네, 맞습니다. LNG가 가장 비싸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LPG가 그 다음을 이을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항공유, 그 다음에 디젤, 그 휘발유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네,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가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이 LPG를 잇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떠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또 뒤를 네. 따라붙고 있군요. 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LPG 시장을 정유사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비축유 방출을 지시했을 때 국내 정유사 최초로 프로판 판매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프로판을 사고 가격이 높은 LNG를 대체해서 공장의 연료 단가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LNG랑 LPG 두 개가 상호 대체제인 관계 속에서 이 둘의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상황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GS 칼텍스군요. 앞으로도 국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책임져줄 GS 칼텍스와 오늘 LPG에 대해 열심히 알려주신 최진영 토커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에너지 톡톡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에너지 지식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